이제 모의고사 이외에 61번부터 보시면 돼요. 자, 61번 문제를 보시면 라플라스 변환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시간함수 지금 ft가 라플라스 변환이 돼가지고 fs 함수로 지금 바뀌었을 때 최종값 정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돼요. 61번은 최종값 정리가 키워드입니다. 그럼 최종값 정리는 시간이 무한대가 됐을 때죠.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시간함수 ft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자, 리미트, 자, s가 0으로 수렴을 해요. 그렇죠? 0으로 수렴해서 s에 fs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식을 알고 있냐 모르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시간함수니까, 자, 이제 라플라스 함수, 변환된 라플라스 fs가 얼마냐면, 자, 5s에 플러스 8이에요. 거기에 자, 5s 자승 플러스 4s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요 수식에다가, 자, 어디다가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무한대. 자, 이제 최종값 정리는 리미트 s가 0으로 수렴했을 때 s에, 자, fs 함수를 s로 묶어보게 되면, 자, s에 5s 플러스 4s가 될 것이고, 여기는 5s 플러스 8이 돼요. 그러면 여기 ss 약분이 되니까 s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4가 되겠죠? s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0이 되고 0이 돼요. 그럼 여기는 4분의 8이 남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더라? 2가 된다더라.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거기에 초기값 정리라고 하는 거. 초기값 정리는 뭐 리미트 시간이 0으로 갔을 때 ft에 대한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자,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가서 s에 fs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값 정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만약에 이 문제가 초기값 정리로 나온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s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최고차항의 개수로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이 있더라 이거지, 초기값 정리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62번 문제. 자, 전압과 전류가 각각 V가 얼마냐? 141.4에 사인의 377T에 플러스 3분의 파이볼트예요. 3분의 파이볼트이고, 전류 I가, 자, 루트 8에 사인의 377T에 플러스 6분의 파이 암페어입니다. 자, 이때 유효 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유효 전력. 우리 전력, 유효 전력을 어떻게 구합니까? P는 VI 코사인 세타이고, 단위는 와트가 될 것이고, 또는 I 자승의 R로 구하고, 또는 R분의 V 자승으로 구하죠. 만약에 RX 직렬 회로가 된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 자승의 V 자승의 R.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요식, 이 식은 써먹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VI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전압과 전류는 다 무슨 값이고, 실효 값이고,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위상 차를 얘기하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 전압이 가지고 있는 실효 값은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41.4V가 될 것이고, 전류는 루트 2분의 루트 8이 돼요. 그죠? 거기에 코사인 위상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60도고 여기는 30도가 돼서, 자, 그 세타는 60도 마이너스에 30도가 되더라. 위상차는 몇 도예요? 30도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 30도.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이게 얼마 나왔어요? 173W가 나온다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이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다. 유효 전력. 그죠? 우리 교재 4장에서 나왔던 얘기죠. 교재 4장에. 자, 그 다음 63번 문제. 63번 문제. 전달함수 출력식이 CS는 GS의 RS에, 자, 입력함수 RS를 단위 임펄스로 인가했을 때 이게 출력은 했어요.
전달함수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전달함수 우리가 이 전달함수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어떠한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요. 어떠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입력을 줍니다. 입력을 주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출력이 나오겠죠. 출력이 이때 그 입력과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의 변환 B 그 라플라스의 변환 B 여기는 RS가 될 것이고 여기는 CS가 돼요. 이때 전달함수를 GS라고 한다면 출력 CS라고 하는 것은 GS에다가 입력 RS를 곱한 것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로 전달함수 GS를 뭐라고 하냐 그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 B라고 해요. 근데 그 입력에다가 뭘 줬냐면 임펄스를 줬단 말이에요. 임펄스 델타 T야. 그럼 델타 T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1. 그럼 입력이 1이니까 당연히 고로 자, 전달함수 GS는 뭐와 같다? 출력 CS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64번 문제. 64번 문제. 회로를 보니까 델타야. 우선은 자, 이렇게 델타가 있습니다. 회로 자체가 이런 델타 회로예요. 자, 여기에 저항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R옴이야. 근데 여기는 30V의 전원을 인가를 했어요. 이때 그러면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데 이때 전류가 몇 암페어 전류가 지금 흘렀다라고 하냐면 3암페어 전류가 흘렀다랍니다. 3암페어. 자, 3암페어 전류가 흘렀을 때 저항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저항이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니까 저항 옴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볼트를 암페어로서 나눠주면 되더라 이거야.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30V가 되고 여기는 3암페어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전체는 몇 옴이 돼요? 10옴이 되더라 이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저항 하나의 저항값 R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이 잡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저항과 이 저항은 병렬 연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왜? 여기서 분리가 되니까. 그러면 합성 저항 값은 10옴인데 자, 전체 저항은 아래는 더해. 자, 맞죠? 위에는 곱하면 된다더라. 이게 얼마예요? 이게 10옴이야. 그러면 여기는 자, 3R이 되고 자, 여기는 R에 2R이 돼서 자, 이렇게 약분되니까 여기는 3분의 2R이 되겠네요. 이게 10이야. 그럼 고로 저항 R은 10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15옴이 되더라. 그럼 저항 하나의 저항의 크기는 몇 옴이 된다는 얘기예요? 15옴이 된다는 얘기지.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 65번. Y 결선된 대칭 3상 회로에서 자, 이제 Y 결선이 됐어요. Y 결선된 대칭 3상 회로에서 한 상의 전압이 상의 전압이요. VP가 얼마냐면 220의 루트 2의 사인의 오메가 T 볼트일 때 성간 전압의 시로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 이거는 Y 결선의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이 Y 결선의 특징이 뭐가 있어? 이 Y 결선은 선이 상에 비해서 몇 배 크고 루트 3배 크고 전류는 선과 상의 전류가 같다더라. 근데 이 상전압에 대한 시료 전압이 몇 볼트기에? 220볼트기에 선간 전압은 380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알고 있겠죠. 이건 넌센스적인 얘기니까. 근데 이제 상전압이 이게 220이니까 220에 자, 루트 300 큰 값이야. 그럼 당연히 얼마가 돼요? 380볼트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답은 3번이 되겠죠. 이 문제는 Y 결선에 관련된 특징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지. 맞죠? 그럼 델타 결선에 관련된 거. 델타 결선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요놈과 반대가 되는 거니까 선과 상의 전압은 같고 자, 이 선전류가 요 상전류에 비해서 몇 배 크더라? 루트 3배 크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할 때 어떻게 이제 상을 중심으로 구하죠. 임피던스는 어디에 존재하니까? 상에 존재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계시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66번.
66번은 대칭좌표법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칭좌표법을 봤을 때 이 대칭좌표법은 뭐에 관련된 얘기입니까? 사고가 일어났어. 자,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불평형 삼상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불평형 삼상이 되다 보면 이걸 이제 해석을 하고 계산을 해야 돼. 이게 대칭좌표법이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해석을 하냐? 벡터 연산자 가지고 해석을 하죠. 그럼 벡터 연산자 A는 얼마야? 크기는 1의 각 120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A 자승 플러스 A 3승을 해보니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크기가 얼마가 되더라? 0이 된다더라. 그래서 A 플러스 A 자승, 자 플러스 A 3승은 1이니까 이게 0이 되니 A 플러스 A 자승의 크기는 얼마 되더라? 마이너스 1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더라. 왜요? 자, A라고 하는 벡터 연산자 1의 각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벡터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죠. A 플러스 A 자승 플러스 1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칭좌표법에서의 자, B대칭 A상, B상, C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자, 이제 67번 문제를 볼게요. 67번 문제. 그러면 67번 문제에서는 코일의 권수 N이 지금 1000이에요, 1000. 자, 1000회이고, 자, 코일의 저항이 지금 10ohm입니다. 그러면 67번에, 권수가 N이 1000회이고, 그 다음에 저항이 10ohm이에요, 10ohm. 자, 10ohm이다. 그 다음에 전류 I가 얼마냐? 10A이고, 자, 권선 1에 대한 자속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가 되더라. 자, 이때 시정수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따져볼 수 있어. 맞죠? 어떻게? RL회로, RC회로. 전류값 외우셨죠? 그럼 전류값 RL회로에서의 전류는 얼마입니까?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 자, RC회로에서의 전류값 IT는 얼마예요? R분의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지수함수, 그 지수함수의 진수값이 특성근, 그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가 시정수. 그러면 RL회로에서의 그 시정수는 얼마예요? R분의 L 세크가 되더라 이거고. RC회로에서의 시정수 T는 얼마입니까? RC 세크가 된다더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 저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와 있어. 10ohm이라고. 그러면 권선수와 전류와 자속을 가지고 L을 구할 수 있냐, C를 구할 수 있냐,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L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전자유도의 이거에서. 그래서 전자유도의 이거에서 모르는 거, 기전력이니, 자, 변화된 전류의 크기량에 따라서 또는 변화된 자속의 크기에 따라서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는 뭐에 비례해서? 인덕턴스 L에 비례해서. 여기는 권선수 N에 비례해서. 근데 그 진감에 반대된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이 되더라 이거죠. 이걸 전자유도라고 하죠. 전자유도.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dt분의 d, dt분의 d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요? li는 n 파이와 같다더라.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L은 전류에 대한 자속 세교량으로 볼 수 있다더라. L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시정수는 RL 회로가 되겠죠. 그러면 전류는 10이고 권선수는 1000이고 자속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L 값은 얼마입니까? 3헨리가 될 거야. 3헨리. 그죠? 3헨리. 그러면 저항은 10에 3헨리가 되니까 얼마예요? 0.3 세크가 자 시정수 값이 되더라.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떠한 걸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그 미지수 값을 가지고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걸 뭘 가지고 기지값 가지고 알라는 얘기지. 주어진 값 가지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제 평형 3상이에요. 평형 3상의 Y결선의 회로에 성간전압이 VL, 상전압이 VP. 자, 선전류가 IL, 상전류가 IP일 때, 자, 맞는 거 찾으시러, 틀린 거 찾으시라고 했어요. 틀린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Y결선이니까, 성형결선인 Y결선인, 자, 성간전압은, 자, 상전압보다는 몇 배 크고, 루트 3배 크고, 선전류와 상전류의 크기는 어떻더라? 같다더라.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3상에서, 자, 3상에서의 유효전력 P는,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3상 Y결선이니까 여기는 상전압이고 여기에 흘러들어오는 게 상전류야. 그러면 똑같은 게 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3개가 있기 때문에 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배의 VP에 IP에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보기 없는 것이고 이걸 선으로 바꿔보래. 선으로 바꿔보게 되면 3배의 상전압은 루트 3분의 성간전압이 되고 상전류는 선전류와 같을 것이고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거기에 분모에 루트 3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분의 루트 3을 해봤어요. 그러면 루트 3, 3은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 루트 3의 VL, IL, 코사인, 세타가 된다더라. 답이 4번이 틀렸잖아요. 상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몇 배가 돼야 되는데 3배가 돼야 되는데 교재에서는 지금 루트 3배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는 얘기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델타 결선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특징들을 비교해 가지고. 자, 69번입니다. 69번. 69번 문제를 봤더니 하나의 회로는 둘 다 L형 회로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R1이고 여기는 R2가 돼요. 여기에 자, 이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는 R3이고 여기는 R4가 돼요. 4단자 정수 ABCD가 동일할 조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4단자 정수 A가 의미하는 건 전압비,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 D는 전류비가 되는데 A 어떻게 구해요? A는 1 플러스 그죠? 1 플러스 R2에 대한 R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임피던스는 R1 플러스 R2에 R2분의 R1, R2인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R1만 있겠죠. 임피던스는 C, 어드미턴스는 요놈 하나 있죠. R2분의 1. D는 1 플러스 R2분의 제로가 돼서 그대로 1이 될 것이고. 그죠? 자, 이 회로에서는 자, 여기에 있다라고 보게 되면 A는 1 플러스 R3분의 0이니까 그냥 1이야. 자, 임피던스는 R4가 있을 것이고 어드미턴스는 R3분의 1이 되겠죠. D는 1 플러스 R3분의 R4가 되면 된다더라. 그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1이야. 그럼 여기 지금 1이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0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면 돼. 맞죠? 그러면 R4가 0이면 된다더라. 그럼 R4가 0이면 여기는 R1과 같으면 돼. 맞죠? 그 다음에 R3는 R2와 같으면 똑같은 형태의 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따져보니까 답이 4번이 되더라. 4번이.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우리 4단자 정수 ABCD에 대해서 T형 회로, 파이형 회로에 대한 기본 행렬식을 쓸 수가 없으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4단자 정수의 T형 회로, 그 다음에 파이형 회로에 대한 수식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걸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0번. 정연파 교류의 전류 I가 10의 루트 2의 사인의 오메가 t의 플러스 3분의 파이예요. 이만큼의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걸 복소수의 극좌표, 자, 페이저도 확인해 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크기는 무슨 값이다? 실효 값이다.
맞죠? 그러면 자, 이 순식값 전류의 실효 전류는 얼마예요? 10이 되겠죠. 10이 될 것이고 위상은 플러스 몇 도? 60도가 되겠네. 그럼 10의 각 6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근데 이걸 복소수로 표현을 해보래. 직각좌표형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10의 코사인 60도 플러스 J의 사인의 60도 이렇게 또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럼 얼마 나와요? 5 플러스 J의 5 루트 3이 된다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1번 문제. 71번 문제. 자,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게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 자, 71번에 평형 삼상 저항 부하가 삼상 사선식 회로에 접속되어 있을 때 단상 전력계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더니 그 지시값이 자, W 와트였다. 자, 삼상 전력은 했어요. 자, 71번에 저희가 수업 시간 때 한 것이라고는 자, 삼상에 대한 전력 측정. 자, 삼상에 대한 전력 측정법으로는 뭐 공부하셨어요? 이 전력계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삼상에 대한 전력 측정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L1이고 요게 L2고 요게 L3야. 근데 요게 삼상에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삼상에. 그럼 삼상의 전원을 이렇게 공급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력기를 어떻게 이제 전력을 계측을 하겠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 자, 전류를 측정하는 코일 하나, 전류는 직렬 연결이니까, 자, 전압을 측정하는 코일 하나, 전압은 병렬 연결이니까 L2와 L3 중에 하나를 공통선으로 하나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W야.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삼상은 단상 전력계가 몇 개 있습니까? 이 전력계법이라고 하니까 단상 전력계가 2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 자, 전류를 측정하는 코일 하나, 전압을 측정하는 코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전력 연계가 하나가 더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W고 이게 W니까 전체 유효 전력은 전체 그래서 볼까요? 유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W1 플러스 W2예요. 근데 두 개가 W다 보니까 얼마가 돼? 2W가 되겠죠. 답은 그냥 2번인 거지. 보시면 답은 그냥 2번인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무효 전력을 구해본다 라고 했을 때 이게 W1이고 이게 W2라면 무효 전력은 루트 3에 대한 W1 마이너스 W2로 구하시면 되고, 이때 자, 피상 전력은 유효의 자승 플러스 무효의 자승의 제곱근이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2배 루트에 W1에 대한 자승 플러스 W2에 대한 자승 마이너스 W1, W2로 구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자, 선과 선 사이의 전압계 지시값이 V볼트. 자, 선로에 어떤 전류계가 있는데 그 전류의 지시값이 I 암페어라고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3배 V I로 구해도 상관이 없겠지. 뭐가 주어졌는지는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자,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불평형률을 했어요. 불평형률. 우리 대칭좌표법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칭좌표법에서 자, 이제 불평형률이란 어떻게 구합니까? 기준이 되는 게 뭐야, 이제? 정상분이 될 거예요. 정상분. 자, 정상분에 대한, 자, 어떤 성분? 역상분. 그 역상분의 백분율가. 우리는 이걸 불평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로 시간 때 이제, 자, 뭐에 대해서도 배웠냐면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파고율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파고율은, 자, 실효값에 대한 최대 값의, 자, 백분율 값이다. 이렇게 구하면 됐었고, 그 다음에 파형률이에요. 파형률. 자, 파형률이란, 자,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값이 기준이 되겠죠. 그 평균값을 실효값으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거기에 역률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백분율 값인데 그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이 피상전력은 유효의 자승 플러스 무효의 자승의 제곱근이니 이건 산술적인 합이 아니고 벡터적인 합이 되더라 이거지. 이런 것도 지금 문제 보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형률. 마지막 외형률이 있었죠. 외형률은 자 기본파의 실효값에 대한 자 전 고조파죠. 전 고조파의 실효값의 비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5가지는. 자, 그 다음에 73번 문제를 볼게요. 73번 문제. 저항의 이론과 인덕턴스 1헨리예요. 저항이 있고 1헨리에 인덕턴스가 있답니다. 이게 1옴이고 1헨리예요. 거기에 전원을 줬어. 자, 이렇게 해서 교류에 전원을 인가했습니다. 이때 자, 전압은 100V이고 주파수는 60Hz가 됐어요. 흐르는 자 전류의 위상은 전압의 위상보다 어떠합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전류의 위상 차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임피던스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임피던스야. 이 임피던스가 자 어때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옴이잖아요. 유도성이잖아. 그럼 유도성이라는 의미가 뭐야? 유도성. 그 유도성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옴은 자 볼트를 암피로서 나눈 비례요. 맞죠? 근데 우리가 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압과 전류가 가지고 있는 위상 차. 그죠? 근데 그 위상이 누가? 전류가 전압에 대해서 위상이 느리더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유도성이라고 하죠. 여기에 자 코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유도성이야. 당연히 뒤지지만 90도 이하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벡터적인 해석을 해보면 이게 저항이고 이게 오메가 L이니까 그 크기는 이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90도 범주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유도성이라는 얘기는 자 느려. 전류가 전압에 대해서 위상이 느린데 그 범주가 90도가 아닌 90도 범주 안에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답은 뒤지지만 90도 이하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리액턴스만 존재하게 되면 위상차가 몇 도 위상차입니까? 90도 위상차가 날 것이고, 그죠? 유도성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C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90도 이상이 앞선 용량성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73번 문제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4번 문제를 볼게요. 74번. 자, 74번 문제를 보니까 어떤 정연파의 교류 전압의 실효값이 자, 314V예요. 평균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정연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정연파가 가지고 있는 평균값, 그 정연파가 가지고 있는 실효값, 이거 정해진 값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해보니까 평균값은 8분의 2의 최대값으로, 실효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으로 구해지더라. 그러면 거기에 실효값이 314예요. 자, 이 실효값이 314인데 이때 평균값은 얼마냐? 그러면 전압을 기준으로 봤으니까 평균 전압은 8분의 2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최대값을 알아야지만 자 평균값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값 어디서? 여기서. 그러면 자 최대값은 314의 루트 2V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8분의 2의 314 곱하기 루트 2. 자 이걸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얼마가 돼요? 283V가 된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공식, 평균과 실효에 대한 어떤 정연파의 평균과 실효에 대한 요 수치를 모르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정연, 반파, 구형파, 삼각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좀 하시는 거지. 이게 우리 교재 2장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75번 문제를 볼게요. 75번. 75번 문제를 보면
75번. 그림과 같은 RC 회로에서 T가 0에서 스위치 S를 닫아 자, 직류 전압 100V를 회로의 양단에 인가하면 시간 T에서의 충전 전환은 했습니다. 아, 보니까 RC 과도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회로지. 여기가 기전력입니다. 이게 R옴이고 얘가 지금 C 페럿이에요. 스위치를 ON 하니까 여기에 이런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겠죠. 우리는 이건 이제 알고 있어. 전류값을 외웠으니까. 그럼 전류값 IT는 얼마라고요? R분의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 암표의 전류가 흐른다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압강을 구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VR에 대한 전압강은 RIT예요. 계산해보면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될 것이고 VC에 대한 전압강은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에 DT를 하기에는 적분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전체 기전력에서 R에 걸린 전압강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는 2에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 볼트의 전압강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 이 C에서 충전된 전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 QC는 어떻게 돼요? 아, 자, Q는 CV가 되는 거잖아요. C에 VC가 되겠지. 이게 쿨롱이니까. 그러면 C에 VC는 얼마입니까? 2에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 쿨롱만큼의 전하가 저장이 된다더라. 이런 형태를 찾게 되면 당연히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될 수밖에 없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자, C는 0.1이고 자, 전압은 100V니까 0.1에 100V이고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저항은 10ohm이고 C는 0.1페로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10에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자, T 쿨롱이 된다더라. 이걸 75번을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안 돼. 그죠? 왜냐면 그래프 자체가 전하가 지금 충전하는 부분이니까 충전 그래프는 이런 형식이고 방전 그래프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럼 충전에서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고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고 방전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보게 되면 3번과 4번은 방전된 그래프이고 2번도 될 수가 없죠. 마이너스 10이니까 크기가. 그래서 답은 그냥 당연히 보면 아 이건 1번이야. 풀고 자시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고 보는 거지 그냥. 나중에 이제 검토를 했을 때 한 번씩 풀어보는 거죠.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76번 문제예요. 76번에 전압은 10의 사인의 10t예요. 자, 플러스 20의 사인의 20t입니다. 이런 전압이 있고 전류 I는 자 20의 사인의 10t예요. 자, 플러스 10의 사인의 20t입니다. 요런 전류가 있대요. 보니까 비정연파가 길지. 순식값이. 이거는 비정연파, 외형 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고조파가 10. 여기는 고조파가 20인 비정연파가 되는구나. 밑에 전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력을. 그러면 우리가 비정연파에서는 항상 어떤 성분끼리? 같은 성분끼리, 같은 자 주파수 대역끼리 곱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유효전력이니까 P는 VI 코사인 세타네. 맞죠? 그러면 자 오메가 T가 10일 때 여기 실호 전압은 루트 2분의 10이 될 것이고 전류는 루트 2분의 10이 됩니다. 그게 코사인 세타는 위상차야. 위상차는 0도가 되겠죠. 0도. 코사인 0도는 1 아닙니까? 자, 거기에 플러스. 자, 오메가가 20일 때 전압은 루트 2분의 20. 전류는 루트 2분의 10. 여기가 20이 되겠죠? 20. 여기는 코사인 0도.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보면 1이니까 2가 되고 100 돼서 얼마예요? 200W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될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77번. 77번을 보시면 평형 삼상부하가 부하의 결선을 y에서 델타로 하면 소비 전력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생긴 y 결선을 자 이렇게 델타로 변형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익힐 수 있더라. 이런 걸 등가 변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어요. 이미 델타가 y에 비해서 몇 배 크더라? 3배 크더라. 그죠? 그러면 y는 델타에 비해서 자 얼마가 작더라? 3분의 1배 작더라. 그러면 자 y에서 델타로 가니까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3배가 됐겠죠. 답은 3번이 되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시겠죠. 자 이제 78번 문제. 자 78번을 보니까 회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회로입니다. 여기는 C이고 여기는 L이야. 근데 C는 1페럿이고 크기가요. L은 1헨리가 됐어요. 1헨리. 이랬을 때 전달함수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전달함수는 우리가 자 여기 입력이나 출력에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전류는 약분이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임피던스 갖고 구하면 돼. 그럼 여기를 임피던스로 바꿔보게 되면 여기는 CS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LS가 되겠죠. 근데 C가 1이고 L이 1이니까 여기는 그냥 얼마요? S분의 1이고 여기는 S가 되겠네. 그러면 이때 전달함수 GS는 자 이 입력단의 임피던스는 S분의 1 플러스 S가 돼요. 출력은요. 요놈 하나뿐이 없죠. S. 그러면 여기에 분모에 자 이 S를 없애주기 위해서 곱하기 분모 분자에다 S를 해봤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S의 자승이 되고 여기는 S의 자승 플러스 1의 수치로서 구할 수 있다더라. 그럼 이게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 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79번. 79번을 보니까 자 이런 회로네. 여기가 300옴이에요. 여기가 300옴입니다. 자, 여기가 450이에요. 자, 이때 영상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1차 측에서 바라봤을 때 G01은 얼마예요? A, B, C, D 분의 제곱근이고 그죠? 2차 측에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 G02는 얼마였습니까? A, B, C, D 분의 제곱근이더라. 근데 좌우 대칭 회로니까 A와 D가 같은 좌우 대칭 회로야.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A와 D가 같고 A와 D가 같대.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걸 G0 이걸 영상 임피던스라고 한 거죠. 그럼 영상 임피던스는 C분의 B의 제곱근이네. 4단자 중수. 그럼 B가 의미하는 것은 임피던스, C가 의미하는 것은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그죠? 이걸 모르면 또 안 되니까. 그럼 거기다가 그대로. 자, B는요. 300 플러스 300 플러스 450에 대한 300 곱하기 300이야. 선생님 300 플러스 300 플러스 450에 300 곱하기 300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시 어디 가야 돼요? 10장에 4단자 정수 가야 돼요. 가서 공부하고 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450분의 1이 되겠죠. 거기에 제곱근.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와요? 여기는 9만에 450이니까 200이 되고 그럼 800이 될 것이고 48에 32, 58에 40이 36만 정도 되겠다. 거기에 제곱근. 그러니까 얼마 나옵니까? 자, 영상 임피던스는 600옴이 나오겠죠. 600옴.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자, 이제 80번. 마지막 80번 문제가 될 거예요. 자, 80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라플라스에 관련된 얘기네, 또. 자, dt분의, 자, d에 xt예요. 자, 플러스 3배의 xt입니다. 자, 이게 5와 같대. 이때 라플라스 변환을 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라플라스 변환해서 우리가 자 실미분의 정리 dt분의 d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얼마? 이게 s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s에 xs가 될 것이고 플러스 3배의 xs가 되더라. 근데 상수는 s분의 5로서 변환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XS로 묶어보니까 S 플러스 3이 돼. 이게 S분의 5가 되더라. 결과적으로 XS는 얼마 됩니까? S에 S 플러스 3분의 5로서 자, 변환시킬 수 있다더라. 그럼 답은 자,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더라.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라고 할 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 자, 거기에 여기 자, 여기 이 지금 이 5라고 하는 이 입력 함수가 어디에 있다? 분자에 있다. 분자에. 이렇게 분자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딱 보게 되면 2번하고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 1번 아니면 4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미분 방정식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냥 답은 4번인 거야. 맞죠? S의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답을 딱 1번을 찍기보다는 이거 4번인데 그냥 보는 거지 그냥.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꾸 풀어보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또 20문제 한번 또 풀어봤습니다.